네, 안녕하세요. 레빗 멘토 박경민입니다. 원래 저번 주에 OT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공사 중이라 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좀 찍게 되었어요. 원래 만나서 이제 좀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어떤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메인 주제죠. 레빗 에이플 받는 전략, 뭐 그런 거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빔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레빗 기반 렌더링 클래스라고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일러스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캐드 도면 대지는 어떻게 불러오는지, 뭐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 팁, 그다음에 뭐 교수님별 특징,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까지 이제 좀 제가 적어놨었어요.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자기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3학년 1학번 박경민이고요. 작년부터 멘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질문이나 DM 같은 거는 이제 자유롭게 해주면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2학년이고 앞으로 이제 3학년 될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개념이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구글에 이제 찾아보고 이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몇 가지 삭제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정우성 교수님 제 연구실에 있었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연구실을 이번 학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어진다, 그런 이점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하고 이제 지도 상담이라고 하나요? 교수 이제 크리틱을 받아요. 이제 받으면은 이제 옆에 대학원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두 명이서 이제 받는데, 제가 연구실에 1년 정도 있었거든요. 1년 정도 있었는데도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교수님 말을 제가 알아듣질 못하겠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컸어요. 교수님이 이제 말을 이제 좀 끊어서 하시면 이제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될 텐데,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네, 저는 그게 이제 크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연구랑도 좀 안 맞고, 이거는 이제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트가 좀 출석에 대해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2번 무단 결석 시 도트 추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부득이하게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 이제 미리 말해주면 괜찮은데, 미리 말 안 해주고 이제 하면은 이제 결석으로 이제 갑니다. 그다음에 모든 수업은 에이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레빗뿐만 아니라 설계까지도 에이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교님이 앞으로도 저희 수업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강의실을 이제 대여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런 강의 영상으로 짤막짤막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정말 많죠.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수업 진행했을 텐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 좀 볼까요? 일단은 지연이는 그 키 큰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학생회 하는 친구인가? 승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보는 친구고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청석이는 많이 봤고요. 현식이는 이제 롤 같이 했던 것 같고, 남기준 학생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창우는 지난 학기에 들었죠. 범찬이 알고 있고요. 아연이도 알고, 정준이 형, 그다음에 서진이, 승우 형도 들었고, 승택이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게임을 하도 많이 같이 해서. 수영이 열심히 잘하는 친구고, 이제 왕준이는 요번에 이제 군대 막 전역한 친구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얼굴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재도 요번 방학 때 알게 됐어요. 대영이는 저번 학기에도 들었고 질문 잘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재영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이도 잘 모르겠고, 지수는 제 동기고요. 소윤이가 아주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수빈이도 알죠. 수빈이도 이번에 처음 듣는데 같이 게임 많이 했었죠. 맞나? 아무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감성커피에서 많이 봤어. 뭐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들. 네,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빔 에이플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 되고요. 뭐 알다시피 수업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영상으로 찍으면은 제가 컷 편집하고 이제 자막은 달지 안 달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내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자기 전에 봐도 좀 유익하다 느낌 들 정도로 만들 것 같아요. 에이플 받는 전략,
이제 교수님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지우기 때문에 PDF는 꼭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승호 형은 PDF를 저에게 주세요. 물론 저도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이제 어려워서 다 푸는 학생이 없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점점 시험을 안 내세요. 왜냐면 이제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푸는 학생도 없고 이제 성적이 되게 낮습니다. 100점 만점에 진짜 평균 한 2-30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보다는 변별력은 진짜 발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매우 굉장히 중요한데 발표 전략은 진짜 딱 하나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학습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A풀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발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게 이 말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학습한 내용이 있어야 A풀이 나온다. 이게 다예요. 네, 빔 A풀 전략. 그다음에 건축 설계 A풀 전략. 판넬에 레빗 배운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1학기 때는 보통 QTO를 넣고 2학기 때는 구조 또는 MEP 그리고 다이나모를 넣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주자면은 지금 설계를 하는 건물에다가 이제 레빗으로 배운 내용을 이제 넣어야지 이제 좀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레빗을 통해서 빔 발표랑 설계 발표 두 개 다 이제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스케치업으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쩔수죠 그건. 그러면은 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학습한 내용 요거를 조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파일 다 받으셨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요 구조 이 내용을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런 애널리티컬 모델 이 해석 모델까지 만드는 거를 이번 학기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던진 내용은 이거를 토대로 뭘 할 수가 있냐 이제가 이제 메인 주제였습니다. 이게 거의 저는 발표의 한 90%를 추가로 배운 내용을 다 채워 넣었어요. 여기 이제 해석 모델이거든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로보스트럭처라는 이제 레빗에서 이제 연계되는 오토데스크 회사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그냥 제가 독학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보성이라는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이제 구조 모델을 만들고 해석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가 이제 저의 메인 주제였어요. 요건 이제 교수님이 다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해석 모델 설정하는 방법. 요것도 강의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해석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로봇 스트럭처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처지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다 볼을 덧대니까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MEP거든요. 2학기 때 설계는 오피스 설계예요. 네, 오피스 설계에서 저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수, 식수 배관 이렇게 모델링 레빗으로 배관한 거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다이나모도 배워요. 다이나모는 근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레빗에서 설비 모델링 하기. 여기 이 부분은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런 배관 모델링, 레빗을 통해서 배관이나 뭐 전기 설비 MEP 모델링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강의도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MEP를 발표를 해온 사람이 진짜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한 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45명 중에. 그러니까 발표를 제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미 다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다이나모도 이제 해온 친구들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때 기말 발표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여기는 1학기 때는 되게 뭐가 많죠. 1주차서부터 12주차까지 이게 정말 많은데 이번 학기는 강의가 2개밖에 없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2개만 잘해도 에이플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2개 내용이 이 다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거 2개 만드는데 거의 1달 반 걸렸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1달도 안 걸렸는데 중간 발표 때는 스트럭처
구조 모델링, 그 다음에 기말 발표 때는 MEP 플러스 다이나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초창기 때 편집을 잘 못했어가지고 아마 다시 찍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과정. 그다음에 요번에 찍을 거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구조를 넣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구조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제 넣을 겁니다. 강의를 새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말 발표 보겠습니다. 기말 발표가 내용이 진짜 많아요. 총 MEP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 파이프, 덕트, 전기 회로, 전선관, 이제 케이블 트레이 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한 내용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5개 중에 이 하나만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해도 정말 무난하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때 파이프 했었고 전선관 이렇게 딱 2개 좀 약간 수박 겉핥기 정도로 좀 했었습니다. 여기 써놨죠. 기말 발표 때 MEP 제대로 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해하는데 어렵고 그때 하루 수업 했으니까 하루 수업으로는 매우 이 방대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5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이거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덕트 내용 나오고 파이프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내용 나오고 이렇게 전선관 그다음에 전자회로 전기회로죠. 이런 전기회로 모델링 하는 거 나옵니다.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기말 발표 준비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고 간단하죠. 1학기 때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를 했다면 2학기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전문적이고 어떤 렌더링에 있어서 좀 고급진? 고급지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좀 말을 많이 버벅였는데 OT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T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1명이라 다 안 볼 것 같아. 여러분들은 딱 21명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찍는 거라 어디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